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슈 임당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안내할 곳은 경기도 안양시의 심장부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안양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 안양 1번가에서 뜨거운 추억 하나쯤 남기셨던 분 계십니까?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는 삼덕공원이라는 아주 수려하고 아름다운 시민들의 휴식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곳은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중을 수놓고 어르신들은 뒷짐을 진 채 한가로 이 산책하며 노년의 여유를 즐기십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지면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이 몰려드는 출사 성지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그 평화로운 공원의 흙바닥 아래 소름 끼치도록 참혹한 비극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곳은 원래부터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안양의 하늘을 향해 쉼없이 하얀 연기를 뿜어내던 거대한 산업의 현장, 바로 삼덕재지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장의 주인은 서슬퍼런 분노를 터뜨리며 선언했습니다. 너희들과는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내 돈 300억 원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라. 회장은 공장문에 두꺼운 쇠사슬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결단, 한 번에 투쟁 승리를 외치며 머리에 붉은 띠를 둘렀던 60명의 노동자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인생의 벼랑 끝으로, 아니 시뻘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IMF 시절 내 월급 깎아가며 1인당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고 회사를 살려냈던 그 천사 같던 직원들이 왜 불과 6년 만에 회사의 심장에 칼을 꽂는 잔혹한 자객으로 돌변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흔히 보는 노사 분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부른 착각과 뒤틀린 신념이 어떻게 한순간에 수백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46일간의 잔혹한 기록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의 서막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의 참혹한 상처를 채 씻어내지 못하고 온 국민이 보릿고개에 허덕이며 하루 한 끼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전재준 회장, 그는 결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난 그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혈혈단신, 오직 맨몸 하나로 사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튼튼한 몸뚱이와 반드시 성공해서 배불리 먹겠다는 지독한 도끼, 딱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1961년 안양 바닥에서 전재준은 중고 리어카 한 대를 끌고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사업이지. 남들이 내다버린 더러운 폐지를 줍고 무거운 종이 뭉치를 실어 나르는 그야말로 처절한 막노동이었습니다. 엄동설한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터지고 삼복더위에 등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푼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밤 12시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맺힌 피땀 어린 노력으로 쓰러져 가던 작은 인쇄용지 회사를 인수해 기적처럼 일으켜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안양의 상징이자 40년 향토기업 삼덕재지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사동 수암천변, 그곳에 당당하게 솟아오른 삼덕재지의 거대한 굴뚝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재준이라는 한 인간의 처절한 집념이자 안양의 공업화 역사를 써내려간 불멸의 이정표였습니다. 전 회장은 안락한 사장실에 앉아 에어컨 바람이나 쐬며 결제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그런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똑같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걸치고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기계 소음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40년을 버텼습니다. 직원들에게 삼덕재지는 단순한 밥벌이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으며 장차 내 아들까지 다닐 수 있는 평생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직원들은 남이 아니라 고락을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가족 같은 유대감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한순간에 얼려버렸던 외환 위기, 즉 IMF 사태 말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었던 굴지의 대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쓰러졌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노숙자들로 넘쳐나던 그 지옥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삼덕재지라고 해서 그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경영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부도의 위기가 턱 밑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당시 삼덕재지의 노조는 대한민국 노사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이지 지금 다시 봐도 믿기 힘든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회장님,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노조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학자금 지원마저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밤잠을 줄여가며 일한 야근 수당과 잔업 수당까지 스스로 깎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가치로 환산해보면 조합원 한 명당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막대한 손해를 스스로 감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90년대 후반에 1,000만 원입니다. 지금의 물가 가치로 따져본다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훌쩍 넘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갈 월급을 줄이고 내 자식의 보너스를 깎고 아이의 꿈을 키워줄 학비를 내놓으며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그 절절한 마음을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회사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끈끈한 공동 운명체 의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재준 회장은 직원들의 그 피눈물 나는 헌신과 희생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리라. 내 남은 뼈를 갈아서라도 반드시 이 회사를 지켜내고야 말겠노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뜨겁고도 끈끈한 전우의 덕분에 삼덕재지는 그 혹독했던 IMF의 거친 파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했던 우리 이야기의 제1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극이란 언제나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을 때, 우리가 방심하며 평화에 젖어 있을 때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을 들이대며 찾아오는 법이지요. 2003년 삼덕재지를 감싸고 있던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악마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토록 순박하고 충직했던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부터 끔찍한 비극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기계를 돌리던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더니 눈빛부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2003년 7월 그들은 마침내 전면 파업을 전격 선언합니다. 공장의 모든 기계를 강제로 멈추고 거대한 확성기의 볼륨을 최대로 높여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요구사항들을 언뜻 보면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복지를 대폭 확대하라. 물론 좋습니다. 노동자라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내건 조건들 속에는 전재준 회장이 결코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권과 징계권의 노사동수 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사의 직원을 누구로 뽑을지, 누구를 정당하게 승진시킬지, 혹은 횡령이나 태업을 저지른 직원을 징계할지 말지, 이 모든 경영의 핵심 결정을 노조가 절반의 권한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경영권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아나무인격의 협박인 것입니다. 더 큰 심각성은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투쟁만이 살 길이다. 강하게 몰아붙여야 회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식의 외부 세력이 주입한 극단적인 선동에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80세의 고령이 된 전재준 회장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뻘은커녕 할아버지 뻘인 창업주에게 그들은 폐륜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이 공장의 미련이 너무 많다. 절대로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결국 돈을 더 얹어주고 우리에게 빌게 되어 있다. 이 얼마나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이었습니까? 그들은 평생을 지켜온 전 회장의 고결한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영린을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상식의 잣대를 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지 공장이 무려 46일, 그러니까 한 달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습니다. 제이지업이라는 비즈니스의 생명은 무엇보다 철저한 납기 준수입니다. 신문사, 대형 출판사, 포장 인쇄소들은 종이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그날의 인쇄를 포기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긴박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거대한 윤전기가 멈춰서는 순간 그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삼덕제지가 파업 때문에 종이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처 사장님들이 아이고 삼덕제지가 파업 중이라니 우리가 의리를 지켜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장 세워두고 기다려줍시다 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에는 그 어떤 자비도 눈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고개를 돌려 다른 제지회사로 발길을 옮깁니다. 삼덕제지, 거기 이제 신용이 바닥났어. 툭 하면 파업이나 하고 말이야. 저런 불안한 곳과는 거래를 끊어라. 4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전재준 회장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며 쌓아올린 신용이라는 거대한 탑이 단 46일 만에 비참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0원이 되었고 공장 임대료와 각종 고정비는 쉴 새 없이 빠져나갔으며 금융권의 비톡촉은 숨통을 죄어왔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노조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공장 마당에서 윷놀이를 즐기고 술판을 벌이며 승리를 확신하는 투쟁가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밥 벌어먹던 터전이 불타고 있는데 그 불길 앞에서 신나게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양 시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보십시오. 최소한 회사가 돌아가게는 해놓고 싸워야지 납기를 다 놓치게 만들면서 저러고 있는 게 사람 새끼들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쟁이라는 독한 마약에 취해 있던 노조원들의 귀에는 이런 질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승리만을 과신하며 회사를 낭떠러지 끝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2003년 9월 중순 전재준 회장은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한의 지경에 도달합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처럼 키운 내 회사가 가족이라 믿었던 직원들에게 무참히 조롱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러운 욕설이 적힌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꼴을 보며 그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리어카를 끌며 피땀 흘려 세운 이 성벽이 이제는 나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는구나. 이 더러운 꼴을 보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드디어 전재준 회장은 대한민국 노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공장 문을 닫겠다, 폐업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폐업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양 공장 부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른자 땅 중에서도 최고의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안양 토박이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안양 중앙시장 바로 옆이고 개울 하나만 건너면 안양 공고가 있으며 걸어서 5분이면 그 유명한 안양 1번가에 닿는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개발만 하면 수천억 원을 단숨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회장은 이 땅, 당시 시가로 300억 원, 현재 가치로는 수조 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이 막대한 부지를 안양시에 조건 없이 기증해버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는 몽땅 뜯어내어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들과는 이제 단 1점의 인연도 남기지 않겠다. 나는 돈에 눈먼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앞세워 나를 협박하지만 나는 그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깨끗하게 떠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전재준 회장이 던진 신의 한 수이자 오만한 노조에게 내린 가혹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회장이 땅을 기증하며 내건 유일한 조건은 오직 시민들을 위한 맑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안양시에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자 전 회장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불같이 화를 내며 법정 싸움까지 불사했습니다. 내 땅을 지친 시민들의 안식처로 준 것이지
시청의 수익 사업 도구로 준 게 아니라는 엄격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결국 주차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이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전 회장이 얼마나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돈보다 인간의 도리와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조는 바로 그 무서운 원칙주의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노조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회장이 진짜로 그 막대한 300억 원을 단칼에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부랴부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려 애썼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회장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 지었고 공장은 예정대로 폐쇄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그렇게 40년 역사의 삼덕제지 안양 공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겨졌던 60명의 직원 전원은 그날로 차가운 거리로 해고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잔혹한 비극의 본질입니다. 파업이 끝난 그날, 노조는 자신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위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당초 회사 제시안보다 위로금 몇백만 원을 더 받아냈다. 이것이 노동자의 승리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그들이 46일 동안 생업을 전폐하고 꽹과리를 치며 싸워서 얻어낸 그 몇백만 원의 추가 위로금, 그게 과연 그들의 1년치 연봉이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 달치 생활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더 받겠다고 그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은 거뜬히 더 다닐 수 있었던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제 발로 걷어찬 셈입니다. IMF 시절에는 내 주머니를 털어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토록 눈물겹게 지켰던 소중한 터전을 이번에는 고작 위로금 몇 점 더 받겠다고 자신들의 손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길이었을까요? 더욱 처참한 진실은 그 이후의 삶에 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비록 안양 공장은 폐쇄했지만 설비를 모두 옮겨 함안과 천안에서 제지 사업을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제지업이라는 것이 워낙 기계 다루는 솜씨가 중요한 숙련공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안양 공장에서 수십 년간 손발을 맞춘 베테랑 숙련공들을 그대로 데려가는 것이 경영적으로도 훨씬 이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안양 공장 출신 직원을 단 한 명도, 정말이지 단 한 명도 다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등에 칼을 꽂고 확성기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을 내가 내 돈 줘가며 왜 다시 드립니까? 내 돈 들여서 나를 해칠 원수를 키울 사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배신감이 이미 하늘 끝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전 회장은 차라리 기술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생판남인 신입 사원들을 뽑아 기초부터 하나하나 새로 가르치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60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이 45세가 훌쩍 넘은 제지공장 노동자가 이 좁은 업계에서 다시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의 이력서에 무엇이라 쓰겠습니까? 삼덕제지 파업 주동자, 민주노총 산하 강성노조 출신. 이 소문이 업계에 쫙 퍼졌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장이 이들을 채용하겠습니까? 결국 대다수는 실업자의 늪에 빠졌고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심지어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극적인 보도까지 잇따랐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뒤에 딸린 쌓인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소 240명 이상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 쌀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의 정체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삼덕 제지 노조원들에게 끊임없이 투쟁하라, 더 세게 싸워라, 쟁취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붉은 띠를 메어주고 자극적인 구호를 가르치며 꽹과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강성 투쟁만이 정답이며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원 해고와 회사의 공중분해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가 망하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그 기세등등하던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들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단돈 10원의 위로금이라도 보태주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삼덕재지가 망하자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짐을 싸서 또 다른 투쟁사업장으로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끝났네. 그럼 다음 타깃은 어디지? 이것이 그들의 비정한 방식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을 정치투쟁의 소모품이자 총알바지로 내세워 자신들의 셀을 과시하고 정작 일이 잘못되어 파국에 이르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노조, KT노조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한민국의 거대 노조들이 왜 줄줄이 민주노총을 탈퇴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질려버린 것입니다. 내 월급, 내 복지, 내 고용 안정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맨날 미군 철수니 정권 퇴진이니 하는 노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 구호만 외쳐대니까요.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낸 피 같은 조합비가 내 권익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정치꾼들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 집회를 여는 데 쓰이니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삼덕재지의 노동자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만의 투쟁을 이어간다는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섬뜩한 논리입니까?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노동자가 어디에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지금 삼덕공원의 한복판에는 전재준 회장의 흉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안양 시민들은 지금도 그를 300억 원의 땅을 흔쾌히 내놓은 기부천사이자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그는 명예로운 승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흉상 맞은편 어두운 그늘가에서 쓰디쓴 소주 한 잔에 인생의 회한을 달래고 있을 옛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쟁을 부르짖던 그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인생 자체가 파탄났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입니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명확하고 엄중합니다. 첫째, 대안 없는 무분별한 강성투쟁은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만약 삼덕재지 노조가 예전 IMF 시절처럼 회장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살아봅시다.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전재준 회장의 성격상 하만 공장으로 전원 고용 승계를 했거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대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대화의 문을 스스로 잠그고 파국이라는 절벽으로 차를 몬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노조 자신이었습니다. 둘째, 민주노총 같은 불순한 정치 집단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코 당신의 내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투쟁 동력 1점, 머릿수 1점에 불과합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그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떠나버립니다. 남겨진 것은 실직자가 된 당신과 굶주림에 눈물 짓는 당신의 가족뿐입니다. 셋째, 노사와 경영진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선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바닥에 구멍을 내서 협박하겠다고요?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선장만 죽는 게 아니라 배에 탄 우리 모두가 수중으로 수장되는 것입니다. IMF 당시 삼덕재지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희생과 협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때는 상생을 택했기에 살았고 이번에는 투쟁을 택했기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덕공원에 서 있는 전재준 회장의 흉상은 과연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울고 있을까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공장 부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 뿌듯함도 크겠지만 끝내 자신의 진심 어린 손을 뿌리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간 그 60명의 옛 식구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미어질 테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잔혹한 실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 갈등보다는 화합의 길을, 투쟁보다는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가 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 임당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